자극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리프팅 장비의 종류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프 장비는 진피층과 스마스층에 국소적으로 열자극을 주는 방식이었고, 고주파 장비는 진피층을 타겟층으로 하고 열자극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올타이트는 진피층에서 스마스층까지 통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거나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은 리프팅 장비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원장님, 요즘에 중년분들 레이저 리프팅 정말 많이 받으시잖아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리프팅 레이저, 스킨 부스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장비지? 헷갈릴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리프팅 시술을 결정하실 때 결정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장비 속에서 어떤 적합한 장비를 찾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프팅 장비, 써마지 FLX, 볼륨어, 울세라피, 슈링크, 올타이트, 그런 다양한 장비들의 어떤 특장점과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장비들이 내 피부에 맞는 장비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중년분들이 나는 이 레이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일단 알고 계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시술하실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하게 상담하고 진료 받으시고 그런 다음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리프팅 하러 가셨는데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결제하고 오시고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까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미리 공부하시고 내 피부에는 어떤 게 적합한지 생각을 해보셨다가 최종적인 어떤 시술의 결정은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장비를 알아보기 전에 이 리프팅 레이저의 근본적인 원리가 어떤 건가요? 장비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피부가 왜 리프팅이 필요하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가 들면 피부 속에서 콜라겐 합성도 줄어들고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도 줄어들게 되죠. 이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를 좀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게 되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텐트로 비유하자면, 텐트가 오래되면 텐트의 천이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상술 같은 방법은 그 텐트의 천을 그냥 싹 새로 갈아버리는 방법인데, 리프팅 시술들은 텐트의 천을 다시 팽팽하게 펴주고 텐트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보강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프팅 장비들은 피부 속의 어떤 특정한 깊이에 열자극을 줍니다. 열자극을 받으면은 우리 피부는 피부가 좀 손상이 됐구나 인식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 콜라겐 합성도 시키고 또 기존에 있던 콜라겐도 수축시켜 주면서 피부는 다시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피부가 이제 리프팅이 되는 것인데, 자극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리프팅 장비의 종류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리프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프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프 장비들의 대표적인 게 울세라피 프라임 또는 슈링크, 더블로, 텐세라, 리니어지, 이런 장비들이 하이프 장비에 속하고요. 고주파 장비는 고주파로 열자극을 주는 장비들인데, 대표적인 장비가 써마지 FLX, 볼륨어, 덴서티,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외의 방식들도 꽤 많아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온다라든지 제가 뒤에 설명드릴 올타이트, 이런 방식들도 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듣는 울세라피, 써마지, 올타이트, 슈링크, 볼륨어 이런 것들은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떤 분한테 좋은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장비들은 플리어턴 의원에서도 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음파, 하이프 장비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인한 어떤 열자극을 특정 깊이, 진피층이라든지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막층에다가 열자극을 주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리프팅 효과를 보는 건데, 하이프 장비의 제일 오리지널 장비는 이제 울세라입니다. 울세라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있었다가 작년에 울세라피 프라임이라고 새 모델이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몰이 중이에요. 울세라의 장점은 출력이 좋다는 거죠.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샷 한 샷 쏠 때 열 전달이 균일하다는 거, 균일한 열 전달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초음파를 화면을 보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슈링크는 울세라의 국산 버전이죠. 울세라의 어떤 장점을 잘 재현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링크의 장점은 통증이 덜하고 시술이 빠르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술 유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장비는 주로 진피층의 타겟으로 해서 진피층의 고주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오리지널 장비는 써마지 FLX가 있죠. 가장 최근 모델이고요. 이 울세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써마지도 출력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써마지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안전성이에요. 굉장히 냉각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파 장비들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화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의사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입니다. 볼류머는 써마지의 국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볼류머의 장점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에 민감한 분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취연고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볼류머는 또 시술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볼류머가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상대적으로 좀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른 방식들 중에 올타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타이트는 기본적으로 고주파 장비이긴 하지만 초음파 장비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이프 장비는 진피층과 스마스층에 국소적으로 열자극을 주는 방식이었고, 고주파 장비는 진피층을 타겟층으로 하고 열자극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올타이트는 진피층에서 스마스층까지 통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올타이트의 장점은 하이프 장비처럼 턱 라인 같은 라인을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주파 장비의 장점이 타이트닝의 효과, 피부에 탄력을 주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올타이트도 통증이 덜합니다. 따로 마취연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없고, 시술 시간도 한 15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좋게 얘기하면은 고주파와 하이프 장비의 장점을 두루 가진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애매한 장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올타이트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잘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타이트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분이시면 굉장히 좋은 장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장비별로 어떤 분이 하면 좋을까요? 하이프 장비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피부가 두꺼우시거나 늘어짐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이중턱 또는 심술보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 적합하세요. 대신 피부가 얇거나 애초에 볼살이 없으시거나 볼거짐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 장비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볼거짐이거든요. 시술을 할 때 시술하는 의사가 그 부분은 약하게 또는 피해서 시술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주파 장비는 조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주파 장비는 피부가 얇으시거나 또는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받으시기 적당하세요. 시술의 효과는 피부가 탄력도 붙지만 격가지로 모공도 좀 좋아지고 잔주름도 좀 좋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딱 시술을 했을 때 피부가 좀 쫀득쫀득해지는 맛이나 탱탱해지는 그런 맛이 있고요.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닐지언정 피부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레이저 시술만 받으면 피부 상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리프팅 장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프팅 장비를 하고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이런 효과는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거나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은 리프팅 장비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리쥬란, 주베룩, 리투오, 힐로웨이브, 너무나 많은 그런 스킨 부스터들인데, 예를 들면은 마른 눈바닥에서는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없거든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한테 리프팅 장비를 해도 100이라는 효과를 다 볼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마른 논에 물을 주고 또 나중에 비료를 주는 것처럼 필요한 스킨 부스터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피부의 건조도라든지 무너진 피부 장벽의 재건이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봐주실 수 있는 의사가 계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효율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피부의 두께는 어떤지, 민감도는 어떤지, 늘어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통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는 이런 시술이 적합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시술의 결정은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시술할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진료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시려면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장해 놓으시고 여러분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찐 정보들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클리어턴 의원 서주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